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대비를 미리 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일단 지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살펴봤었는데 정말 물이 정말 많이 불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좀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물이 찼을 때 일반 평지하고 지하차도하고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평지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뭐 절반 정도 있을 때 뭐 다시 유턴하든지 아니면 뭐 대피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물이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가운데는 굉장히 깊거든요. 예. 지금 터널 높이가 4.5m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물이 다 차는 경우인데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점점 흘러 들어가는데 밖에는 지금 차 있지 않아요. 그런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미 차가 완전히 침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들어갈 경우에는 물이 흘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다시 백을 하든 유턴을 하든 차를 놔두고 대피를 하든 이 선택을 하나씩 해야 되겠습니다. 물이 좀 빠르게 차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전하다고 이렇게 좀 착각이라고 할까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물이 갑자기 차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안에 있으면 물이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좀 주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탈출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찼다. 우리 도화 있지 않습니까? 창, 유리, 문이 절반 찼으면 이미 밖의 수압과 실내 내부가 압력차가 굉장히 커요. 네네. 그래서 인력으로는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리창을 열어서 물을 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수위를 같이 하면 이제 압력이 같아서 쉽게 열어지게 됩니다. 탈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그렇죠. 수위를 맞춰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데 차가 어느 정도 침수가 돼버리면 요즘은 문이 또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동이 꺼져버리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네네. 유리창을. 문도 열지 못하지만 유리창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안에서 이제 유리창을 깨야 되는데 뭐 망치가 있으면 좋은데 망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유리창을 깨야 되는데 깰 때도 이제 보면 우리가 헤드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빼가지고 그 쇠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또 유리창의 모서리 부분은 깨서 뭐 탈출하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온 다음에 문을 열고 탈출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러면 비상용 좀 망치를 그렇습니다. 구비를 하는 게 이제 좀 아주 앞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네. 그렇다면 물이 보통 어느 정도 차에서 이렇게 좀 찼다고 느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탈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이미 지하차도에 물이 흘러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차를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수록 깊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서 이미 침수가 돼버립니다. 예.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러나 가운데에 들어가면 제일 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가 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차가 CCTV 보면 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운전자가 들어간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물이 양측면에서 쏟아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물 쏟아지니까 이제 움직이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 비가 어느 정도 좀 폭우가 예보됐을 때는 지하차도 자체에 좀 진입하는 것을 조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네. 요즘 전기차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일반 차량과 행동 요령이 비슷한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전기 뭐 감전이나 이런 네. 요인 때문에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요? 네,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 자체는 지금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농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대비해서 배터리를 굉장히 실드를 탄탄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충돌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배터리 자체는 지금 충돌했을 경우에 물이 수중에서도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충돌하면서 산화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과 상관없이 물로도
불을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전기차가 출현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는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자체가 일반 차량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오송 지하차도 사건으로 조금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이번에 저희가 이 관리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교통 통제가 미리 이루어졌다면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조금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약간 책임 소재를 미루는 모습도 보이는 네. 것 같고요. 이 관리 주체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관리 주체는 도로를 이제 관리하는 주체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광역 지자체가 되겠죠. 충북 예. 뭐 도에서 그 도에 보면은 담당하는 그 담당 또 부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미리서 예견을 하고 우리가 비를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도 비가 많이 오니 주의를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었고 지금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예. 주의를 했었고 대비를 했었더라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차량 통제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고 없었는데 이런 관리 주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한 거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차후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이런 폭우가 생기면은 네. 이 지자체들이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리 좀 막으면은 네.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보 영상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또다시 좀 지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물이 급속도로 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차를 좀 빨리 빼야겠다 이러면서 주민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주차장으로 손쉽게 좀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차를 빨리 빼야 되니까.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를 빼러 가다가 작년에 포항에서 정말 큰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몇 명이 사고 나고요. 그래서 지하 차도나 지하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또 보통 지하 주차장이 2, 3층이기 때문에 낙차가 커요. 그래서 물이 쏜살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주차장에 지하 차도나 지하에 있는 곳에 물이 찼다. 네. 지하 창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중요한 물건이 있어 들어가잖아요. 이미 물이 차고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도 하더라도 나올 때가 더 힘들거든요. 이미 물살과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종합해 보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각별하게 이런 폭우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상책이 될 것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산사태가 조금 일어날 것 같다. 이거를 좀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사 때 뭐 몇 분 전에 하는 것을 어떤 징후가 우리가 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많이 이제 방송에도 됐지만은 지금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징후가 우리가 비가 오고 평상시에도 물이 나오고 비가 오는데도 물이 나오는 그곳에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네. 이건 의심해야 됩니다. 징조라고. 왜냐하면 징조라고. 네, 그 산 중턱 내부에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겉에는 표시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나오는 곳에 또 반대로 물이 안 나오는 곳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따라 이 내부에 이제 물길이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물길이 흔들었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이제 붕괴가 됐다라고 봅니다. 밖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또 이제 산울림 같은 경우 웅장한 뭐 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뭐 나무가 뭐 평상시와 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돌이 한 번씩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징조라고 보고 지금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30년, 50년 동안 여기서 살아서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런 비로 무너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삼 이런 것들로.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어떤 그 젊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어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나 산 주위에 있는 거주하는 그 가족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산사태 징후도 좀 예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